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담당자 허경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통합성과 공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이제 참여해 주신 교육생, 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저희 지역주관기관, 컨소시엄 기관 담당자님들, 또 멘토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및 10개의 지역주관기관들 그리고 컨소시엄과 함께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선정된 10개의 지역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은 2022년까지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함께 담당하게 되며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333명의 교육생이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으면서 교육생들의 교류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관기관별 담당자 또는 멘토님의 발표를 통해서 지역별 교육과정의 특성 그리고 성과들을 교육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성과 전시도 함께 추진되고 있기에 교육과정의 특성과 성과들을 재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지역주관기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권역별 지역주관기관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첫 번째로 도봉문화원 진현우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봉문화원의 진현우 팀장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게 비대면이라 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기도 한데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좀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해왔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지역문화 튜토리얼에 대한 성과를 공유 드리고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의 제목을 지역문화 튜토리얼이라고 잡았습니다. 요새는 게임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사실 튜토리얼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사용 지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순히 가이드북처럼 이렇게 A는 뭐다, B는 뭐다라고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그것을 클릭을 해본다든지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화면에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서 내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해보고 그 행위 자체가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문화 튜토리얼이라는 제목 아래 지역문화 현장에서 갖춰야 될 기본 역량을 교육생에게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커리큘럼 구성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은요.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실제로 저희 도봉문화원에도 지역 문화에 대해서 도봉문화원에 대해서 청년층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관학과 전공자가 저희 문화원에 채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할 때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는 양자가 굉장히 괴리된 상황이 계속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문화 관련 교육의 두 가지 한계점을 한번 지적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같은 경우는 실무가 부족하고 그리고 문화기획이나 경영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자 수업 같은 경우는 지역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 문화권이 꼭 행정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 권역을 기반으로 한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역문화 현장에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역의 수요를 읽어내고 문화적 동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순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라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기획 운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동부권의 문화재 수가 363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의 문화재가 180건이 되고요. 도봉구의 경우는 2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화자원의 개념으로 따지다 보면 도봉구는 지역 문화가 이렇게 자생할 수가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해내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화 동력으로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저희 지역 문화 튜토리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지역 과정과 연수 과정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지역 과정의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육 구성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부는 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 그리고 중반부는 답사와 견학, 그리고 후반부는 실습으로 구성을 해서 단순히 이론 수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니면 단순히 기획 단계에서 실습 단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하는 교육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비수료생 또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문화 발전할 수 있는 토대 형성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육 구성으로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가량 진행되었었는데요. 교육 형태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했고, 이론 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 이론에 치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어떤 과목들을 다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지역사, 민속학 같은 순수 학문부터 시작해서 문화정책, 콘텐츠, 아카이브 같은 응용 학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대면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은 멘토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7분을 섭외를 드렸는데 문화원에 있는 역사하고 인력 전공자, 그리고 도시재생, 문화예술, 지역 문화재, 그리고 활동가, 그리고 관광에 대한 7분야로 멘토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멘토 팀별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는 교육 인원은 총 수료 66명인데 그중에 5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학을 연구하거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모임 2개가 개설이 됐고 유관기관, 도봉 인근 지역의 지역문화 현장에 취업한 학생들이 현재 한 6명 정도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도봉구 및 서울 동부권에서 문화사업 참여했던 친구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운영했던 도봉예길 문화제나 도봉 한글잔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봉구 문화예술지원센터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사업성과 교육에 관련해서는 이론교육은 지역과정 이론교육 28차시 총 87시간을 밀수했고 연수과정은 이론교육 16차시 총 62시간을 밀수했습니다. 두 가지의 과목이 조금 다른 것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및 현장 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의 팀이 지역문화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7개의 팀이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준비해 놓은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아카이브 자료를 남겨드려서 거기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야에서 이 친구들이 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13일에는 교육생 워크숍을 해서 교육생 각 팀 간의 교류,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공유회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성적 평가는 참여 수기로 좀 배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참여 수기는 이제 나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줬다. 아니면 혼자 익힐 수는 없었던 시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즐거움이 컸고, 그리고 지역 문화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지 그거를 찾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불안감을 이 지역 문화 튜토리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고, 그리고 동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원의 모든 계획을 마쳤고요. 향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지역문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교육생을 관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자체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보완 및 수정하고 지역학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개별 연구반을 조직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현우 팀장님께서 도봉문화원의 그 교육 과정과 성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의정부 문화재단 김미나 멘토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미나 멘토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문화예술기획학교에서 멘토를 담당했던 김민아입니다. 저희 의정부 지역문화 인력 양성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 양성 과정, 교육 과정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지 과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목차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기획 배경과 또 이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 또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교육생들의 어떤 성과, 그다음에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와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기획을 할 때 저희는 의정부 지역에 또 이제 경기 북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적 특성이 어떠한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정부와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의 군사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군사도시로 인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양날의 칼과 같이 뭐 제한과 또 기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다인종, 다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의정부라는 지역 자체는 산악으로 들려싸여 있습니다. 가깝게는 도봉산과 수락산, 그리고 위쪽으로는 소유산 등 산악지대이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우리는 뭐 의정부라는 지역이 미군 부대, 또 군사지역, 이거 외에도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 문화가 전승되는 고유한 문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 의정부 지역 자체가 현대 문화와 또 이전의 군 문화와 또 조선시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를 할 때 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가 그다음 뭐 다름이나 제한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문화 다양성으로 재해석되어야 되고 그 재해석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기획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이라는 게 어떤 단일 특성으로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소소한 삶,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고 또 그것이 어떤 문화 활동을만을 위한 어떤 기획이 아니라 앞으로 활짝 열려있는 가능성을 향한 문화 기획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은 의정부나 경기 북부 지역의 맞춤형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이 우선될 수 있는 어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문화 활동가, 문화 기획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전문적인 실행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멘토들이 구성이 됐고요. 우선 전담 멘토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실무와 어떤 이론적인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선발이 되셨고요. 또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들과 특히 더 많이 애써주신 사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 문화재단의 멘토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구성을 할 때, 그냥 뭐 과목이나 어떤 영역별로 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6개의 섹션으로 나누었고요. 기본이 되는 섹션 1이, 끝나고 다음 단계의 섹션 2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맨 마지막에 문화 기획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요. 섹션 1에서는 먼저 지역
지역 문화 기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멘토들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논의하고 얘기를 이루었고요. 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문화 기획자이고 이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우리가 양성이라는 말보다는 능력 있는 어떤 기획자들을 발굴한다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활동가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를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재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이미 있는 문화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분석해보고 탐방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해서 딴 동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우수 사례로 얘기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문화활동, 또 국내외에서 어떤 문화 기획자로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공연 예술이라든지 다른 어떤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모시고 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경계를 넘나들며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 지역 문화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소개하고 탐방하고 여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다시 재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열고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외 과정으로 비대면 문화활동 방법이라든지 또 기획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구슬체록을 통한 문화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실제 실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으로 부딪히게 되는 재무나 회계 지식들도 함께 다루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 가서는 팀을 나누었고 저희 전담 멘토들이 밀착해서 함께 기획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또 실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획이 있었는지 4개의 팀이 구성이 돼서 전담 멘토와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그 성과들을 보면은 이제 팀 명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귀꾸러미라는 팀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해서요. 의정부 지역에는 서계 박새당의 생가와 노강서원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뭐 공연과 미디어 아트와 또 새롭게 어떤 매체를 개발을 해서 주역으로 타로 점을 칠 수 있는 타로 카드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휘끼익기 팀은요, 의정부 지역에 가면 무속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집성촌이 있는데요. 그 마을 이름이 청룡마을입니다. 청룡마을에 직접 가서 이 마을의 어떤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 지도나 혹은 뭐 그 마을에서 보고 인터뷰하고 느꼈던 바들을 글로 써내고 또 사진 예술로 승화시켜내는 이런 산출물들을 냈고요. 또 이 발음이 좀 그런데요. 삐삐라고 이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삐삐 희망이라는 이 팀에서는 이제 그 미군이 떠난 잔존 옆 마을이 이제 낙후되고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찾아가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고 그분들과 함께 빼버레 댄스를 허하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 희망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멘토님 좀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그러니까 이런 가면 이제 천변 풍경이라는 팀에서는 의정부를 가로지르고 흐르고 있는 중랑천의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작곡하고 작사하는 이 성과도 가졌고요. 이러한 모든 성과들이 마지막 통합 결과 공유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은요, 교육생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은 뭔가 실무가 계속 지속 가능해지기를 바라는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뭔가 이 교육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지역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것의 의미가 일자리 창출 사업인가 아니면 인재 발굴의 기회인가 또 이것을 무엇을 배우고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이고요. 또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체계들을 구축해야 되는 어떤 숙제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가졌던 이 마음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감동적인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마을은 그 자체로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의정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문화재단 김미나 멘토님이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문화재단 추성희 주임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문화재단 추성희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저희 주관기관은 이제 강원, 그리고 속초, 그리고 평창과 함께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강원에서 이제 문화예술로 변화하는 내일의 도시를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문화예술을 업으로 삼으시면서 자생하실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교육 과정으로 올 한 해를 이제 지내왔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의 시작해서 강원의 저희 양성교육 과정이 어떻게 사업 세팅이 되었는지, 그리고 강원의 오늘, 그래서 강원의 그런 교육 과정의 구성안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원의 나의 일 해서 파일럿 프로젝트, 이제 속초와 평창에서 각각 하셨던 파일럿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의 내일. 네, 저희 이제 올해 교육 과정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사업 기호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속초문화재단 그리고 평창군 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는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 지역에서 문화예술 또는 문화기획을 업으로 삼으시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초와 평창에서 또 이제 문화도시를 이제 목표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 대내적인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 두 지역과 함께 이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컨소시엄을 함께 맺어서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이제 사업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 교육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역 과정, 연수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 과정의 경우 속초와 평창에서 각각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연수 과정은 저희 강원문화재단에서 7월부터 10월 이제 그 기간 동안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 과정의 경우 이제 속초는 13분, 그리고 평창은 19분이 최종적으로 수료를 하셨고요. 연수 과정은 총 9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 교육 내용은 지역 과정의 경우 이제 저희 강원문화재단의 공동 교육을 필두로 이제 각 지역의 특화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동 교육을 모두 이제 마치신 분들은 이제 속초와 평창 각 지역에서 멘토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멘토링, 그리고 현장 답사를 하는 필드워크, 그리고 이제 그 1년의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까지 지역 특화 교육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또 이제 저희는 특히나 두 지역과 함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육생들의 그런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8월에 한번 기획 워크숍을 열어서 교육생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다음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 공유의 자리를 만들어서 연 2회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의 오늘이라는
목차입니다. 저희의 교육 과정을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역 과정과 연수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지역 과정의 경우 이제 속초와 평창에서 각각 진행이 되었고, 교육의 목표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의 관심 분야를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도시의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리더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모든 교육 과정을 총합하면 교육 시수는 총 179시수로 이제 공통교육, 그다음에 지역 특화, 워크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론 교육과 필드워크,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속초에서는 박준규, 이승화 멘토님, 그리고 평창에서는 신현식, 하정아 멘토님이 각각 멘토링을 담당하여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초는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이제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었고, 평창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인력을 키우자라는 목표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전부 다 마친 다음 이제 각 지역에서 총 6개 팀이죠. 각 지역 3개 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했던 연수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 과정의 목표는 이제 교육생 주도로 학습 공동체 운영을 하자. 그리고 주체적인 학습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의 성취감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생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이제 기수료생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요. 그 중에서 총 10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9분이 교육을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하셨고요. 교육 시수는 총 30시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10회차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회차 동안 특강이 진행되고, 특강이 완료된 다음 이제 교육생 분들은 각각 지역별로 그룹화를 해서 스터디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더 능동적인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이제 교육 내용으로는 환경 생태계, 그리고 장소성, 그리고 생애 전환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생 분들이 자체적으로 스터디하는 시간 동안 이제 본인들의 생각을 글로 엮은 이제 32편의 교육생 분들의 원고를 엮은 책자를 지금 현재 이제 제작 중에 있고요. 다음 주면은 실물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원의 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지역과정 내에서 저희는 총 6개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먼저 속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분야, 도시재생 분야, 그리고 지역축제 분야로 나눠집니다. 관광객 분야에서는 이제 속초의 일상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속초의 그런 관광 아이템을 재발견해보고 또 이제 요즘에 많이 신세대 분들과 좀 소통을 하려는 의미에서 이제 SNS, 인스타그램을 새로 개설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과 속초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 이제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이제 속초의 낙후 지역 중에 하나죠. 설악동 지역인데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관광이나 그런 수학여행의 그런 성지로 이제 불렸던 곳인데, 이 낙후 지역을 한번 되살리고자, 그거를 이제 문화 콘텐츠로 한번 다시 좀 부흥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축제 분야인데요. 요즘에 또 관광 여행 중에 트렌드 하나가 이제 차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속초 또한 이제 바닷가를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곳으로서 많은 차박객들이 찾는 지역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좀 지역민들과 그런 많은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지금 지역 내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좀 이제 다시 이제 서로 그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차박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올바른 차박 문화 알리기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초가 목표했던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 그래서 뭐 속초의 낙후 지역을 문화로서 연대를 한다든지, 속초의 관광 아이템을 재발견한다든지, 또 속초 여행의 이슈를 좀 조명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네, 추성희 주님 조금만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의 마을을 활성화시키려는 상품 개발을 이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 네, 평창 같은 경우에는 평창의 그런 문화 공간을 다시 한번 이제 좀 평창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프로젝트, 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평창 지역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인력을 키우자라는 목표 하에 이제 평창의 곳곳의 마을 활성화 방안, 그리고 문화공간 재탐색, 그리고 아동층 대상 문화예술 경험 제공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책자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저희 지역문화진흥원과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들에게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제 시민 거버넌스의 유입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단순히 이제 프로젝트가 끝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커뮤니티가 지속화된다는 그런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비문화 종사자분들의 문화예술 분야로의 전환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별 활동가 활동에 대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평창은 이제 과거 올림픽 덕분에 이제 관광업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제 더욱더 이제 좀 더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에서는 기획력 심화 교육 과정, 저희 연수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기획력을 심화시켰다는 그런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컨소시엄 형식을 기반으로 이제 지역 간 교류를 마련했다는 그런 전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은 이제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 또 내년에도 평창과 속초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저희 이제 숨어있는 인재분들과 함께 다시 이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문화재단 최성희 주임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원주문화재단 김재윤 매니저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한 점이 있는데요. 시간을 조금 맞춰서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 화면과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 원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 야위도의 소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원주문화재단에서 본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재은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의 커리큘럼 소개 발표의 중심은 저희 사업의 교육생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신 내용을 담은 4번의 프로젝트 소개에 초점을 맞춰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의 양성사업의 교육명은 야위도로서 원주형의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양성사업의 대상은 저희 지역 청년들이었으므로 저희 원주형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모델을 구축한다. 둘째, 참여 교육생들이 원주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셋째, 예비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문화인력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야이도의 교육 방향은 본 사업의 주체인 교육생들께서 주도적으로 해당 사업의 주인공임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오프라인 환경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주의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위도 교육 과정은 크게 총 6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성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인 지역 과정은 올해 6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총 5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온라인 학과, 오프라인 학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첫 번째 온라인 학과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로컬 문화기획자들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학과는 1인 미디어, 공간 매니징, 로컬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학과입니다. 3개의 분반이 함께 공통과정을 수강, 후에 각 분과별 특성에 맞춰 선택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사업의 핵심 과정인 현장 실습, 연수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생분들께서 현장에 있어서의 경험을 몸소 겪고 싶다는 니즈가 크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이 점을 반영하여서 원주 청년축제라는 축제의 내부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직무를 경험,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었으며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야위드의 현장 실습 최종 목표를 위해 저희는 총 3단계의 세부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단계로서 각 분과별로 1회씩 모여 교육생분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계획안을 공유하는 자리인 청년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단계 본격적인 청년축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통합 네트워킹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는 4개 분과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지역과정의 총괄 멘토님과 함께 프로젝트 계획안을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의 분과는 멘토님들과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면서 수시로 만남을 가지셨는데요. 최종 목표 실행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 소개 파트입니다. 4개의 분과는 분과별 특성을 살려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만드셨는데요. 각 분과별 콘텐츠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학과는 소소한 원주의 문화예술을 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갖고서 소원 테이블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원주의 지역의 콘텐츠 및 문화예술인을 소개하고자 비대면 원테이블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동시에 SNS 플랫폼을 통한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이고요. 그 결과물로서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테이블에 전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가님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원 테이블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직접 SNS 플랫폼을 개설 4명의 기획자들께서 자신이 담당한 파트에 맞춰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업로드하셨고 이벤트를 진행하여서 참가자들에게 직접 제작한 굿즈 및 소개글과 함께 소원 테이블 키트를 발송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셨습니다. 1인 미디어는 원주 청년축제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물을 영상물로 담는 스케치 영상 촬영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최종 영상물은 곧 원주문화재단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공간 매니징 팀은 원주 청년 공간을 이야기하다라는 전시를 기획하셨는데요. 원주에서는 사라진 벽들과 현재 원주문화재단의 사무실이 위치한 복합문화교육센터는 옛날 원주여자고등학교의 옛 자리인데요. 이 공간이 원주 시민들에게 있어 많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매니징 팀의 기획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공간의 역사와 추억을 주제로 전시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셨습니다. 전시는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콘텐츠 스타트업 팀의 청진기 프로젝트입니다. 청진기는 청년의 진심에 귀 기울이다라는 줄임말로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인데요. 원주 지역 청년들의 삶, 문화, 고민을 주제로 한 소통과 교류, 힐링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과 청년축제 3일 동안 진행되었던 현장 사진들입니다. (202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야위도의 성과는 총 4개의 분과가 무사히 진행되어 다양각색의 로컬 콘텐츠가 생산이 되었으며 이러한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신 총 15명의 원주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주문화재단의 양성사업 소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문화재단 김재현 매니저님의 발표였습니다. 5번째로 세종시문화재단 강경환 멘토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님. 화면 공유가 되는 건가요? 예, 잘 보이고 들리시나요? 혹시? 네, 보이고 들리고 네. 있습니다. 예,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문화집 편정을 통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정직 사업을 했던 멘토로 참여했던 강경환입니다. 예, 그 문화집 편정은 세종시가 학문과 문화 발전을 위해 인재들이 모인 집현전처럼 지역 문화를 연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 운영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의 브랜드로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목차로 이제 운영 방향, 교육 과정, 교육 모습, 후속 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운영 방향으로 지역 연계성 강화, 현장 실무 능력 배양, 네트워크 향상, 활성화 이렇게 이제 중심을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이며 외곽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정통적인 농업 기반의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리고 생긴 지 오래 안 된 도시여서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역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지점들이 좀 있고 해서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차원으로 중심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사업에 맡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문화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단순히 교육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고 있고 활용되기 위해서 그 지역 그리고 이후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전문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들 그리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워크숍 방식의 시연회를 진행해 보고요. 그것들이 현재는 그 이후의 사업들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차원에서 기수료생과 기수료생을 보조 멘토로 함께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연수 과정과 지역 과정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둘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든 혹은 시연회들을 단순히 지역 과정에서 기획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뭐 자세히는 그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양성기관 지정 지원 성과 전시안에 좀 더 자세히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다시 보시면 될 거고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과정에는 최성태 선생님께서 책임 멘토를 해주시고 일기수료생이신 서현수 선생님께서 보조 멘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기획자 과정에서는 제가 책임 멘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기수료생이신 황나영 선생님이 보조 멘토를 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들 사업 안에서의 네트워크 연결성도 강화하고 지역과 연결성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예. 보시면 지역 이해 과정과 지역 자원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견학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 연수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연하고 그 시연한 걸 평가하고 그래서 기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발표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뭐 대략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고요. 저희들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지정 지원 성과 전시안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잠깐 저희가 했던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 뒷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예, 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건너뛰긴 했었는데요. 다음에 꼭 한번들 좀 찾아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부분에서는 어린이, 고3,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해서 7개의 프로젝트를 시연하고 기획을 했었고요. 지역문화 기획 쪽에서는 금강보행교, 조치원 원도심과 대학, 세종청사 옥상정원 등 5개 공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연해보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교육생들이 기획을 지역의 장소에서 직접 시연하면서 지역 관계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지역 축제의 일부 반영하기로 하는 성과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세종시에서 고민이었던 금강보행교 활성화 공모전에 교육생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활동가로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시민위원이라든가 세종예술제 추진위원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기획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속에서 지역 자원 속에서 아이디어나 기획을 발굴해내는 활동들로 계속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 문화재단 강경환 멘토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천안문화재단 이사라 대리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천안문화재단 담당자 이사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는지를 중점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올해 처음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양성과정 웰컴 천문대로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은 지역을 이해한 지역 문화 정책과 문화를 통한 소통의 열린 환경, 지역 문화 고유성 및 지역 콘텐츠 발굴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브랜드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 문화 기획자를 꿈꾸는 누구나 천안에서 함께 문화예술 발전의 길을 열자는 의미로 웰컴 천문대로를 기획하였습니다. 웰컴 천문대로는 천안문화재단,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문화 현장에 필요한 역량 교육 및 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참여 교육생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네, 천문대로의 개요입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참여자 중심의 자율적 지역 특화 교육을 중점 방향으로 충남권 지역 문화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문화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생 및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두 그룹을 중심으로 모집하였습니다. 4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31명이 수료 예정에 있습니다. 참여 교육생은 20대에서 70대로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생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입문 과정 후 지역 과정은 충남 문화 관련 강의, 디자인 플랫폼 활용하기 등의 이론 교육과 문화로 활성화되고 있는 충남권 문화 탐방,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구상 및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그룹 활동과 멘토링 파트 1, 사업 계획안을 공유한 중간 워크숍, 사업 계획안 심화 과정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을 해보는 그룹 활동 및 멘토링 파트 2, 그리고 성과 공유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생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여한 이론 교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7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2시와 7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남 문화예술의 역사, 문화로 행복한 충남, 생각을 디자인하다 파트 1 사업 계획안 작성, 생각을 디자인하다 파트 2
디자인 플랫폼 활용하기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론 교육은 대면으로 시작하였지만 3차 수업부터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지역 상황으로 인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 방식, 설문조사 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다음은 문화탐방입니다. 문화탐방은 지역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충남 지역의 3곳을 선정하였고 각 탐방마다 10명 내외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주문화재단과 연계한 세계유산도시 공주탐방, 세종시 문화재단과 연계한 예술로 물든 도시 세종탐방, 당진문화재단과 연계한 감성 가득 예술도시 당진탐방으로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충남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교육과 문화탐방의 교육식 공동교육을 마치고 그룹 활동과 멘토링을 운영하였습니다. 한 그룹당 2명에서 4명씩 소그룹 12그룹으로 나누어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멘토 6분을 선정하여 전담 멘토를 통한 수시 밀착 컨설팅과 멘토링을 운영하였습니다. 멘토링은 주 1회씩 팀별 각 13회 내로 진행되며 일시 및 장소는 팀별 상황에 맞게 정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팀별로 지역문화 관련 연구 및 발굴과 탐방,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자율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었습니다. 9월 초에는 각 팀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업계획안을 공유하는 중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2개의 그룹별 사업을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시연이 가능한 중간 워크숍 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심화 작성하고 일부 시연해보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시연이 가능한 팀 8팀이 참여하였고 이별을 소재로 한 심의 참여 프로젝트, 청년 공연, 국악 퓨전 공연,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출판 작가와의 만남, 가을 공연, 하천 캠페인,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팀별 파일럿 프로젝트 후에 사업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사업계획안 12개 작성 및 제출을 마지막으로 지역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출된 최종 사업계획안은 참여 교육생 12팀이 4개월간 멘토링과 그룹 활동, 문화탐방,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관련 프로젝트, 천안 지역에 밀집된 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청년 프로젝트, 천안 중심 하천 재생 프로젝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입니다. 웰컴 천만대로 자체 성과 공유회는 12월 3일 금요일 진행 예정이며 성과 공유회를 통해 올해 우리 과정의 장단점 분석과 더불어 교육 수료생들이 원하는 연수 과정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육생들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어서 올해 웰컴 천문대로 1기 수료생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연계 사업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해주신 교육생분들과 멘토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역문화 전문 인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며 성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째로 발표해 주신 천안문화재단 이사라 대리님입니다. 7번째로 전라남도 문화재단 박하나 대리님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하나 대리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네,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님.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문화재단 박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 명과 주제를 2021 전남문화기획학교 삼터를 흥미롭게 하는 문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공유하고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시작, 행동, 공유 이렇게 총 4개의 이야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저희 전남문화기획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그 양성 인력의 지역 안착이라는 부분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과 우리 지역의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이 되고 싶어 하고 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잠재 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바라보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안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 5달 동안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교육생을 모집할 때 농업이 생업이지만 살고 있는 마을이 예술로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해남의 농부 화가 어머니와 같이 꼭 문화 기획자나 문화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는 분 누구나를 모시고자 했습니다. 교육생 선발 또한 청년을 위주로 하였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런 연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인의 3터나 1터에서 문화기획과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지역의 문화 전문 인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는 출발해서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생 분들을 선정한 뒤에 7월 오리엔테이션 공통 강의 4개의 주제로 나뉜 담임 강의 그리고 8월부터는 월간 반상회, 담임 과정, 파일럿 프로젝트, 자율학습, 11월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과정들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7개월 동안 함께 하신 저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전남문화기획학교를 설계하고 전체 과정에 중심을 잡아주신 정민용 관장님, 최지만 대표님, 그리고 손과 발에 땀이 나도록 뛴 담당자인 저와 저희 차사연 주임님, 그리고 전남문화기획학교의 꽃 반별 수업을 진행해 주신 주대희, 신원창, 전병호, 이면수 대표님 이렇게 저희 담임 선생님들로 총 8명이 함께 이 과정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입니다. 7월 7일 드디어 모두가 모인 전남문화기획학교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소개와 교육생 각자가 스스로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문화사업이나 어떤 기획 등을 해보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화와 기획 그리고 정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통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4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매주 월요일 오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뵈었습니다. 담임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 과정인 담임 강의도 2시간씩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드디어 저희 전남문화기획학교에 꽂힌 담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 동안 각 30십수로 총 4개 과정이 운영되었는데요. 첫 번째 공간 디자인은 공간을 재구성하는 능력이라는 부주제로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전남의 문화 공간을 탐방하고 실제 폐가를 직접 청소하고 전시 공간으로 바꿔보는 그런 현장형 수업을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 기록의 기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문화적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관심 문화 자원을 주변에서 탐색하고 직접 아카이빙을 시행,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류와 연대 기술, 커뮤니티 실험의 경우 사람과 사람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 건물, 기억의 연결 등의 다양한 과정들을 직접 체득함으로써 교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과정이었고요. 네 번째, 생활 기술, 생활과 제작의 기술 놀이는 생활 속 놀이를 발굴하고 본인의 기획에 녹여내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과정들을 다 함께한 후에 본인의 3터나 1터에 직접 적용해보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소소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설정을 해서 그것을 직접 반영해보고 실천해보면서 성취하는 경험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유입니다. 많은 과정들이 온라인이나 또 분반으로 이루어져서 진행됐기 때문에 함께 만나고 공유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저희는 지난달의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달 계획에 대해서 서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장을 열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만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5개월 동안 했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반출을 하고 단별 성과를 공유하고 소감도 공유하고 본인이 직접 했던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과도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잠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잠시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박하나 대리님,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몰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 네, 다음입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2021년 저희가 어떤 것들을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방식의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기획서 쓰는 법들을 많이 배우러 오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기획서에 집중하지 않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배워보고 그걸 직접 실천해보는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교육생분들한테 굉장히 새롭게 다가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3터와 1터에서 직접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튜터 분들, 담임 선생님, 교육생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처음에는 나만 있었는데 너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새롭게 보는 과정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라남도 문화재단 박하나 대리님이었습니다. 이어서 뜨거운 상징 이찬슬 대표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요.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찬슬 대표님 들어와 계실까요? 네. 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목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네, 다시 지금 꺼졌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를 화면 공유를. 네, 우선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지금 혹시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화면이? 네,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가 일시정지 됐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상황 내용. 새로 공유해서 아래 거 누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조금 지연된 만큼 심플하고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라남도 서남해권을 중심으로 도도한 문화학교, 섬도자와 이끌 도자를 써서 섬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문화 인력들을 양성해내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뜨거운 상징팀입니다. 도도한 문화학교 성과 보고에 관해서는 저희는 이제 도도한 문화학교는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또 그 내에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수업의 방식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수업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해 동안 도도한 문화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수강생의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신안과 목포와 무안 등의 전라남도 서남해권을 중심으로 거점을 두고 문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목포시에 섬진흥원이 생기게 되면서 다양한 섬 자원에 대한 활용 가치들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소에 특화된 도소문화연구원을 보유하고 있고, 목포와 신안은 섬을 이제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 사업들, 그리고 문화 사업 등을 발굴해내고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섬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단절과 고립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문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면서 섬은 문화 자원의 보고로서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단절과 고립이 오랜 시간 된 만큼 닫힌 공간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화 자원들은 아주 독창성 있는 문화들이 잘 보존이 되어서 가치 있는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지역 문화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문화 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저희는 이런 휴머웨어들을 양성해 nem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수한 섬 문화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요 이제 무대는 대한민국에서 1025개의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 그리고 목포시의 섬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런 휴머웨어들과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연계해서 또 문화 인력들이 발생하고 어떤 이 서남의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 생태계의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본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뭐 저희는 일반적인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재단의 성격보다는 실제 현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기획 단체이다 보니까요. 아주 원론적인 선대에 특화된 문화기획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현업에서 서남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 교육자들 그리고 뭐 문화 기획자들 중에서도 뭐 컨셉별로 공연에 특화된 사람 그리고 교육에 특화된 사람, 뭐 전시에 특화된 사람, 어떤 사업적인 프로그램에 특화된 사람 등 다양한 현업 기획자들을 부르고 거기에 대한 사례 분석, 또한 수강생들이 직접 이제 그런 멘토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뭐 그런 분들의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같이 협업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등을 누리고자 좀 현업의 이제 멘토님들을 많이 접목시킨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도시의 좀 인근으로 이제 거점할 수 있는 현장 강의들을 초반에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진행을 하는 올해 중순에 코로나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중순부터는 그 생중계를 활용한 스튜디오용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쭉 이제 안전하게 진행을 해와서 현재까지 저희 도도한문화학교는 코로나 확진자 0명으로 안전하게 수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신안군에서 청년마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팔금도와 안자도를 기점으로 다양한 거점 공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팔금도에 오래된 버려진 학교를 리노베이션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도도한문화학교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폐교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강연도 주최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섬의 현장에서 그 문화 인력 양성 사업의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으로는 첫 번째는 탐구 정신이죠. 지역민들과 어떤 고유한 가치를 나누고 지역민들에 대한 삶을 볼 수 있는 이론적인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커리큘럼을 강화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뭐 원론적인 강의도 좋지만 현업에 대한 어떤 파악을 위해서 실제 현업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교육생들 간의 어떤 같이 팀을 이루거나 같이 뭐 교류할 수 있는 소통,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 확산하는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제 좋은 커리큘럼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강의들은 강사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로 만들어 비대면 강의실을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강의 보고 나서 또 보고 싶은 강의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도서관처럼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비대면 강의실 운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공부한 수강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윤재천이라는 청년 작가는 이제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섬마을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행안부의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 섬마을 비엔날레 속에 저희 도도한문화학교의 몇몇 청년 작가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특징이 이 사업 내에서 지역문화 인력 양성 사업 내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원을 하더라도 워낙 소액의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죄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 내에서 조금의 재료비를 주고 하는 것보단 실제 이제 더 지원금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과 연계해주는 멘토링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현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수강생 같은 경우는 섬에서 지역문화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수업들을 장려해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한 바 있고 또 외에는 섬진흥원에 취업하는 경우나 뭐 항해업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문화도시와 관련된 그 센터 내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다양한 멘토링들을 통해서 장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생각보다 저는 이제 올해 1년만 가지고는 실제 어떤 현업에서의 활동이나 그리고 취업 등의 문화 인력 양성으로서 어떤 발전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2년차나 3년차쯤 돼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수강생분들의 만족도도
그리고 실제 이제 지역문화 인력 양성 사업으로 쭉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되게 뜻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문체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상징 이찬슬 대표님 발표였습니다. 9번째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장윤미 대리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장윤미입니다. 화면과 제 목소리 잘 들리시겠죠? 목소리 잘 들리고 있고요. 네. 대리님 네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권역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기초재단인 김해문화재단이 컨소시엄 구성되어 공동 추진하였고, 교육 대상은 문화기획 및 문화매개 분야 전문 활동을 원하는 40명을 선발하여 전문 인력으로 양성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부터 인력 양성을 진행하였고, 작년 기준 273명 참여하였고, 226명 수료, 26명 우수수료, 7명 정복 수상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경남의 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은 18개 시군으로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며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높아 도시 소멸 지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도시 및 도시 재생, 생활 문화 활성화와 주민 참여 문화 공동체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다양한 지역 문화 현안 과제를 해결할 전문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된 인력을 통해 현장 문화, 기획 기반 마련과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경남의 주된 목적입니다. 추진된 주된 내용은 지역 관찰을 통한 현안 파악과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실습과 수료생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추진해서 지역 문화 현안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입문 탐구 과정, 상상 과정, 공감 투어, 실습 과정, 설계 과정, 일거리 박람회라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입문 탐구 과정에서는 입문 과정을 통해 사업 이해도 향상과 교육생, 수료생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탐구 과정에서는 기획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진행 사진이고요. 그리고 상상 과정에서는 이론 교육을 진행하여 기획에 필요한 역량과 정책의 이해도 제고와 프로젝트 실습 기획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성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 투어를 통해 현장 사례 답사와 선배 수료생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역 밀착형 문화기획 방안 모색과 문화공간의 사업과 전문 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에서는 1인당 60만 원의 실습비로 개인별 또는 팀별 프로젝트 실습을 3개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김동현, 유지훈 우수 교육생이 참여한 스밈팀의 사연 밥상으로 주민 셰프들의 음식에 담긴 사연을 직접 배달하고 지역 문화 지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업이었으며, 그리고 백소정 우수 교육생의 반딧불의 춤은 반딧불이와 공존을 목적으로 빛공해 관련 환경 캠페인을 만들기 위한 독서 탐사, 미술, 움직임 등의 예술 활동 기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는 문화기획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 기획안을 구체화하고 우수기획서 1건과 우수교육생 5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거리 박람회를 통해서 문화기관과 관련 단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교육생들의 취창업을 연계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기관과 단체에서는 필요 인재 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생분들에게는 수료 이후 문화기획 지속성과 현장 실현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과정 추진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론교육 10시간은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실시했으며 코로나 시대에서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과 관점의 전환 제고와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문화기획 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40명 정도의 수료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수료생 네트워크 단체인 영남지역문화전문가협회에서 고성군 사례탐방과 워크숍을 진행하여 수료생과 이번에 교육생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의 연계 방안입니다. 경남에서 추진하는 마을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문화오물 사업에 매년 30% 정도의 수료생들이 직접 마을의 문화기획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컨설턴어인 문화오물 PD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기관인 김해문화재단에서는 경남 최초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기에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남지역 전문가협회를 통한 수료생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교류와 진흥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영남지역문화전문가협회 정기 모임 사진과 문화오물 사업, 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활동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희는 경남 문화인력의 현장 활동 확대를 위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물적형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인 청년 문화 활동과 양성 지원 사업 수료생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장윤미 대리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울산문화재단 송미주 사원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담당자 손미주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울산문화재단에서는 올해 5회째로 이제 UCGA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고래문화재단과 울주문화재단과 컨소시엄하여 같이 UCGA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사업의 주 내용은 구군 거점 공간을 활용하여서 울산의 지역 문화 현안 과제 발굴을 통한 문화기획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정규 과정과 심화 과정은 신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12월 달에 있을 연수 과정은 기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총 입문 과정과 그리고 지역 과정으로는 3차의 이론 과정, 2회차의 워크숍, 그리고 멘토링과 총 2번의 기획서 발표 네트워크, 그리고 현장 실습, 현장 탐방, 기술 매칭으로 총 80시수의 지역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것들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었는데요. 우선 입문 과정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지역문화 입문, 그리고 지역문화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1차 이론 과정에서는 지역문화 자원과 울산 문화정책 및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이론 과정에서는 이제 지역 문화 정책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홍보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이론 과정에서는 이제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비대면 시대의 문화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이해에 대한 수업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차의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 워크숍은 기획서 작성을 하는 그런 실무 과정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시는 강사님을 모셔서 문화기획의 실제와 사례들을 한번 공유해보고, 그리고 수강생들이 모여서 직접 기획서를 작성하는 기초 방법에 대한 연습과 실습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기획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작성한 기획안을 공유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워크숍에서도 이제 문화기획자분들을 모셔서 이제 어떻게 문화기획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이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쓴 게 실질적인 현장 연계를 지원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장 전문가 멘토링 강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획 프로젝트 현장 실습을 지원해 드리려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도시재생, 문화기획, 문화예술교육, 예술기획, 축제기획 5개 분반으로 수강생분들을 나눠서 이제 멘토링을 추진했고요. 총 5개 분반에서 15개의 기획서를 감사하게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한 기획서를 발표하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네트워크를 2번 가졌고요. 첫 번째 기획서 발표 네트워크를 진행한 뒤에 한 달 뒤에 또 더 업그레이드가 된 기획서를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기획서 발표 네트워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한 기획서를 이제 실제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현장 실습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15개의 기획안 중에 총 13개의 기획안이 파일럿 프로젝트로 실행되었습니다. 저희 참여자분들께서 실행하신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과 전시회 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이 계시면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3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지역 시설에 실제로 배치되어서 실습 교육을 저번 주에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현장 탐방을 진행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총 7개의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였고요. 생활문화센터나 재생공간, 창작공간, 민간 소극장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탐방하고 거기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지역 작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현장 탐방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비즈 매칭을 진행하는데요. 비즈 매칭은 이제 참여자별 관심 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 계획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1대1로 궁금한 상황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담 기회를 제공하였고요. 그리고 또 예문아트홀이라는 이제 지역 시설에 방문하여서 이제 실무자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였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연수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기술후생분들을 대상으로 자율기획형 공모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기술후생분들이 기획단으로 참여해서 행사를 하나 기획할 예정인데, 이제 저희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나 네트워킹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을 연수과정으로 12월 달 중에 진행할 예정이니 저희 지금 참여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문화재단 송미주 사원님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주관기관 교육과정 성과 및 소개 과정을 마치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 또 10개의 지역주관기관, 11개의 컨소시엄이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 양성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 오셨기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교육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교육생분들, 또 담당자님들, 또 멘토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교육 과정, 또 기술효생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들, 또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된 교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하고 계획해서 현장에서 많은 인력들이 그 현장에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수료생들이 정말로 지역문화 현장에서
이 변화를 지역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료로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되는 2부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